저의 인생 모토가 하나가 도시를 이동하며 살 때마다 그 도시에 관한 책을 쓰자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거든요. 청주에서 일할 때는 청주에 관한 책을 썼고 LA에서는 LA에 관한 책을 쓰자 했던 게 지금 오프로드 야생 온천이라는 걸로 나온 겁니다. 제가 어떤 도시에서 일을 하면 그 지역은 저한테 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주는데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환원할 게 뭐가 있을까? 저희 책을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여행지에서 식물의 관점, 사람의 관점, 동물의 관점, 아니면 건축물의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여행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청주에서 오래 살고 청주에서 방송 기자를 하고 지금 LA 살고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책을 쓰고 청주를 방문한 황상호라고 합니다. 이번 책은 제 개인적인 거로는 4번째 책입니다. 첫 책은 이제 일반적인 한국 그 노동의 현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썼고요. 그때 대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썼던 거고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썼고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로 청주에 왔을 때 청주에 있는 호텔도 청소하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충청북도로 문화 이주한 예술가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그들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인터뷰한 책을 두 번째로 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그 우연히 제가 LA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 청주 출신의 청주대학교 산악부 출신의 어떤 친구가 4,300km의 하이킹을 도전한다. 그걸 책으로 이제 엮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책. 그리고 그런 하이커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 미국에 온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또 얻게 돼서 쓰게 된 게 이제 네 번째 책. 보통 온천이라고 하면 리조트에서 있는 화려한 온천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좀 사람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 있는 온천을 주로 찾아다닌 거고요. 원주민 학살사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풀들의 생태라든지 멸종위기 동물이라든지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상호 작가와 청주에서 연애를 한 거 그리고 미국으로 황상호 작가와 결혼한 뒤에 이민을 갔다가 오프로드 야생 온천이라는 책을 이제 같이 쓰고 청주를 다시 방문한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작업한 최초의 책입니다. 또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와 함께 또 여행을 하면서 책이 완성되어 가니까 또 가족의 완성 이런 느낌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충청북도 제천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청주라는 도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저한테 해외나 마찬가지였어요. 친구 하나 없고 친인척 하나 없으니까 너무 막연한데 제가 여러 도시를 유랑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의 인생 모토가 하나가 도시를 이동하며 살 때마다 그 도시에 관한 책을 쓰자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거든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냐면 제가 어떤 도시에서 일을 하면 그 지역은 저한테 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주는데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환원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래서 책을 쓰자라는 거였었고 청주에서 일할 때는 청주에 관한 책을 썼고 LA에서는 LA에 관한 책을 쓰자 했던 게 지금 오프로드 야생온천이라는 걸로 나온 겁니다. 제가 제일 존경했던 선배 기자. 존경이란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민간 보조금 몰래 쓰던 거 이제 전수조사 혼자서 박스 이만큼 쌓아놓고 다 뒤져가지고 영수증 찾아가지고 이제 돈 허투루 쓰는 것들 이제 조사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계속 보도해서 그때 올해의 기자상 받는 영광을 얻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폭행당하고 그리고 총기로 위협당하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 교도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거를 취재해가지고 많은 좀 반응은 있었죠.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퇴직 공무원 단체에 관행적으로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황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무원 단체인 지방행정동호회나 기자들도 이제 정해진 사실을 전달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걸로 뭔가를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달하는 거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항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많이 답답해하고 가슴 마리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기자로서 살 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많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1분 30초짜리 뉴스를 만든 거니까 그 인터뷰이랑도 1분 30초를 위한 시간을 보냄의 무한 반복이었으니까 상대방도 소모적이고 저도 소모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출판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저도 깊어지고 상대방도 깊어지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는 장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북도 제천에 2년 살았고 청주에 7년 동안 방송기자로 일했었는데 거의 한 1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청주의 피가 흐른다라고 감히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청주는 나의 도시다. 떠나니까 더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청주. 나은성의 산초 책방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야생온천이 도대체 뭐냐? 네네. 보통 우리가 온천 생각하면 일본 떠올리기 쉽잖아요. 미국이랑 온천이랑 코드랑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북미 대륙이다라고 딱 볼 수 있겠지만 지질학자의 관점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섬입니다. 섬. 왜 섬이냐? 이렇게 밀려가면서 지진대가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위쪽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인치씩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붙어가면 수만 년 뒤에는 이제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천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질학적인 역사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원주민들의 문화, 신화 그리고 학살사 혹은 제가 어떤 지역을 가면 많이 자라고 있는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이 그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또 옆에 있는 식물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수께끼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온천 있는 장소가 대개는 좀 산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죠. 평지에도 많이 있나요? 평지에도 많고요. 보통 제가 소개된 책들에 있는 온천들은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곳도 있고 해변가 모래밭에 있는 곳도 있고 사막 한권도 있고 그리고 평지에도 있고. 선글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와서 네네. 햇볕이 강렬한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눈을 어디 댈지 네네. 모르니까 네. 네, 한다 그 얘기. 그게 캘리포니아 온천 특징이 옷을 옵셔널, 그러니까 네이키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이 해보신 적 혹시 없어요? 한 번 했죠. 네, 다 벗고 있으니까 혼자 속옷 입고 있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를 벗게 만들 수는 없고, 아 그럼 나라도 내놔야 되는구나. 내놨죠. 이쪽에 있는 온천들이 초원 속에 있는 온천만 딸랑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면 들리는 소리는 자기 심장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흥분하고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는 고요함과 바람 소리와 종종 들리는 새 소리. 근데 나 혼자 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난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있게 만들기 위한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명상적인 공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 파괴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스앤젤레스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지금 한 1000만 되는 인구의 지금 한 1000만이지만 LA 치면 한 400만이지만 150년 전만 해도 한 100명, 200명 살던 도시였는데 뭐 석유가 개발되고 산업이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도시에 이제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거의 서울과 부산 거리에 있는 그만한 거리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사오는 거죠. 그 지역 여기서 물을 사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수위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여기 사는 사람들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뭐 농사 짓던 사람들 쫓겨나가는 거고 그래서 막 시위한다고 총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름다움과 고요함이 유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말없이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없는 마을 있잖아요, 오하이. 네. 그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랜차이즈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그 파머스 샵이나 이런 게 막 생기고 네.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막은 거죠. 네, 네, 그 시의 조례상 오하이가 시예요, 그러니까? 네, 시. 네. 네, 조례상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더라도 한두 개 보긴 했는데요. 딱 일정 영역에 요만큼 조금만 들어와라. 이렇게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로컬 상점들이 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또 1년 내내 오렌지 밭이 오렌지 향을 마음껏 이제 맡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가보시면 거기 파머스 마켓에 수십 가지의 오렌지를 네, 한 번에 맛보실 수 있고 향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소믈리에처럼 진짜 색깔 조금씩 다르지만 맛이 다른 오렌지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지역도 처음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맡겠다고 했을 때 지역 상권에서 반발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가 편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인 거죠. 안 돼.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못 들어오고 다 로컬로 만들고. 의무적인 데는 없죠. 네. 요즘에 그 생태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생태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했어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생태 여행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이번 책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식물학자의 관점도 있고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 문화인류학적인 관점도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 환경학자의 관점, 그리고 액티비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 책을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하나의 장소, 청주라 그러면 청주라는 도시를 청주에 자라는 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주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여행지에서 식물의 관점, 사람의 관점, 동물의 관점, 아니면 건축물의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여행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You, girl, I swear I do.